자, 오늘은 유형 6번 도형의 대칭이동. 자, 직선을 대칭이동하는 건데 뭐 쉬워요. 쉽고. 자, 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원점에 대칭이동하면 돼. 그러면 그냥 차분하게 적어보세요. 자, ax 플러스 y 빼기 4는 0을 이렇게 쓰면 더 편할 거야. x축 대칭입니다.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자, y 대신 마이너스 y 부호를 바꾸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 식을 x축 대칭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원점 대칭시키네요. 원점 대칭시키시면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꾸니까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런데 얘가 3,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빼기 4는 0이 되거든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3에서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 유형의 나머지 아이들도 다 쉬워요. 별로 풀어드려야 될 문제가 없습니다. 자, 439번 볼게요. 자, 이번에 원을 대칭이동 시키는 건데, 자, 여기 원이 있어요. 여기는 이 원을 y는 x에 대칭이동한대.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면 x랑 y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x랑 y 위치 바뀌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고, x랑 y 위치가 바뀌니까 얘가 8x가 되겠죠. 플러스 8x. 얘는 마이너스 6y가 되고 16은 0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였더니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 얘들아. 그러면 얘니까 얘를 바꾸면 x 플러스 4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을 먼저 써놓고 여기가 16이랑 9죠. 그지? 16이랑 9니까 25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6인 건 뭐예요? 여기가 41인 건가? 맞나? 41에서 16을 빼면 25죠. 자, 그러면 이걸 그려봐야 될 텐데 y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 거리를 그려봤어. 자, y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죠? 마이너스 4,3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이렇게 치우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4,3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뭐야? 그림을 그려보았더니 너무 허접한 문제로 바뀌지. 중학교 3학년 이야기 때 배운 현의 수직이동 분선은, 그죠? 그러면 야, 원의 중심과 이게 지금 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중점은 0,3이 될 건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딱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여기가 루트 41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4죠. 그지? 이거 16이고 여기 길이가 5가 되겠네. 16 더하기 25가 4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도 5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10이죠. 그리고 A하고 B의 좌표는 5칸이니까 얘는 0,8, 5칸이니까 0,-1에서 답은 10이 되겠죠. 자, 그림의 위력을 알겠죠? 여기 하면 되게 막연하거든요. 심지어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y축과 만나니까 얘가 x는 0이잖아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x에다 빵을 집어넣어요. x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이게 16이 될 거고 y제곱 빼기 6y 플러스 9는 41이고 y제곱 빼기 6y 25 넘어가면은 뭐야? 25 넘어가면 16인가? 그죠? 이거 빼면
y 빼기 2 y 빼기 8은 0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y 값이 마이너스 2하고 y 값이 8 되는 거 나오긴 하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자, 그 상황을 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443번을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항상 뭐 좀 모는 종이에다가 문제를 좀 그려서 풀어라. 그러면 모는 종이를 그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문제가 풀려요. 이 문제에 그러합니다. 자, 세팅을 해볼게. 여기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얘는 지금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죠. 그죠? 3, 4분면에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자, 첫 번째 모는 종이를 그리지 않았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는 종이를 그리지 않으면 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힐 것이고 반지름이 루트 2야. 그럼 이게 애매하게 그려야 되지. 근데 여기를 원점을 지나게 그리는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 여기가 루트 2잖아. 근데 모는 종이를 그리지 않으면 니네가 내용을 이제 보세요. 먼저 모는 종이 그리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3, 4분면에 있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x축으로 대칭 y축으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하면 그림을 그렸는데 니네가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는 종이에다가 그려볼게요. 이게 문제를 보고서 모는 종이를 몇 칸이나 그려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모는 종이에 그리면 그냥 끝나요. 에이, 모는 종이가 왜 이렇게 안 예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모는 종이다 뭘 하라고 하는 게 이거 있어요. 0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1, 2,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제 모는 종이다 그려볼게. 자, 1,1인데 루트 2야. 그럼 좀 더 그랬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루트 2잖아요. 그지? 루트 2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2로 그려야 되고 여기도 루트 2로 그려야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고 좀 모는 종이를 더 그렸어야 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자 얘를 지금 여기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야. 빨간색이야 이거야. x, y가 뭔가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 근데 아까는 모는 종이가 없으니까 애매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모는 종이가 있으니까 이 빨간색 부분을 그릴 건데 그리고 많은 의지가 되죠. 자 여기까지 그린 게 이제 뭡니까?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는 거죠. 얘를 y축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자 봐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도형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원과 부채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얘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 여기가 전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지? 보입니까? 이게 모는 종이에 그렸을 뿐인데 문제가 엄청 쉬워지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도형으로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럼 처음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 지금 한 칸이 넓이가 1이잖아요. 일단 먼저 16이죠. 그지? 16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노란 녀석이 8개가 있는데 노란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렇게 구해보시면 얘는 90도죠.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얘들아. 원과 부채꼴 풀면서 뭐 여기 색칠하는 거 구하는 거. 그죠? 이 중학교 1학년 도형이 중요해요, 되게. 원과 부채꼴. 근데 여러분들은 뭐 많이 풀었어요. 제가 엄청 풀렸으니까. 내가 풀리고 싶은 만큼 풀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요 부분을 짜려면 여기는 루트 2죠. 그지? 루트 2고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여기 부채꼴. 그럼 뭐야? 2파이에서 얘가 1이잖아. 그지? 1의 넓이를 4등분 했죠. 그지? 1의 넓이를 4등분 했죠. 1의 넓이를 4등분한 이 녀석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는 거니까 빼기 2분의 2니까 2분의 파이 빼기 1이에요. 이 노란 거 하나가. 그러면 2분의 파이 빼기 2예요. 이게 8개 있잖아요. 그러면 16 더하기 4파이 빼기 8에서 8 더하기 4파이. 엄청 간단해지죠? 단지 그림을 모는 종이에 그렸더니 중학교 1학년 도형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근데 이러한 문제가 셈에서 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자, 유형 8번은 447번을 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447번. 자, 여기 있는 포물선을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을 한 포물선이 이 직선과 접한대요. 그러면 자, 얘를 먼저 X축 대칭도 시켜보고 Y축 대칭도 시켜봐야 되니까 찬찬히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얘를 Y는 마이너스 2x 제곱 이 녀석을 처음에 이제 X축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Y만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x 플러스 k고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대칭시켜요. y축으로 대칭시키면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가 되는 게 아무리 봐도 저 앞에 마이너스 y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짱나잖아.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자, 이 포물선이 이거랑 접한대요. 그럼 그림부터 그려봐야지. 2차 함수고, 아이고, 접해야 되는데. 2차 함수고, 직선인데. 직선은 y는 3x 빼기 1, 얘는 y는 2x제곱 빼기 x 더하기 k거든요? 여기 접하는 점이 있잖아, 그치? 자, k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두 개가 접했으니 얘를 fx, 얘를 gx로 놓고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fx 빼기 gx라고 하는 차이 함수, 차이 함수를 밑에다 그릴 것인데, 자, 먼저 얘를 구해보면 2x 제곱 빼기 x 빼기 k는 3x 빼기 1이고, 이항하시면 2x 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얘가 2차 함수죠, 차이 함수가. 그지?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fx는 항상 yx보다 위에 있어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은 유일하게 알파입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요 그래프가 요 차이 함수 그래프인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는 안 바뀌어. 그는 안 바뀌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이 지금 그림 보시면 여기가 X축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차이 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알파는 중분이지. 그치? 여기는 알파 중분이죠. 그럼 중분이니까 판별식이 0 돼야 되지. 그죠? 그럼 짝수 판별식을 때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이거든요. 4 더하기 2k 빼기 2는 0이어서 k는 마이너스 2거든. 오케이? 자, 차이 함수를 한번 복습했고, 그 다음에 유형 9번은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는 건데, 453번 하나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게 얘들아 지금 해보니까 도형의 이동을 푸니까 원하고 1차 함수가 계속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원 문제 나오잖아. 그지? 자,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r인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동하면은 규칙이 어떻게 돼요? x하고 y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도 바뀌죠. 근데 봐봐, 이거 모노족이라도 확인해보면 너무 쏘았나? 이게 y는 x고 이게 y는 마이너스 x고 이게 원점이에요. 뭐 아무데나 한번 이게 y축이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2죠.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켜봐. 마이너스 2, 1이지. 보시다시피 여기가 1고 이게 y축이죠. 그럼 여기는 이 점 두 개는 x랑 y의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죠. 그지? 그 다음에 뭐 이것도 1, 여기가 1,2야. 여기가 2,1이죠. 근데 그림 보시면 이 점 두 개는 y는 x의 대칭이잖아요. 근데 봤더니 x랑 y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지? 그럼 자 볼게요.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r의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자, 중심만 보죠. 중심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근데 얘는 지금 점이죠. 도형이 아니라 원의 중심은. 그죠? 도형 전체를 보면 글씨를 많이 써야 되잖아. 원의 중심은 점이잖아요. 근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3 그대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4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키면 x랑 y의 부호도 바뀌면서 위치도 바뀌죠. 그러면 이 대칭 이동한 여기서 말하는 이 원의 정체가 나오는데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r의 제곱이고, 이 원이 이거랑 만나지 않는데, 근데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때 제가 절대로 판별식을 쓰지 말라 그랬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보시면 여기가 2,4고요. 요 밑에 있는 직선이 3x 빼기 4y 플러스 5는 0인데 원과 직선하고의 거리가 보시다시피 원의 반지름보다 크죠. 얘를 제가 중심거리라고 할게요. 그럼 D가 R보다 커야 되는 건데, 자, 이 점과 직선 사이 9 더하기 16이니까 5죠. 그 다음에 2,4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은 6,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5에다가 절대값 10이고요. 원의 반지름인 거죠. 위에 거 계산하시면 뭐예요? 1이네요. 그럼 답은 이거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 왜 틀렸지? 근데 지금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어디가 틀렸을까? 아, 0보다 커요? 그렇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그럼 니네가 서술형에서 여기가 있으면 틀리겠죠. 항상 구하고 나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파트가 나왔죠. 유형 10번. 자, 유형 10번. 유형 10번에 그냥 문장으로 적어 드릴게요. 문장으로. 자, 일단 문장을 일단 외워보고 제가 왜 그런지. 자, 첫 번째,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문자만 따라간다.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문자만 위치 교환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대칭이동이 X축, Y축 원점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Y는 X, Y는 마이너스 대칭도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 대칭, Y축 대칭과 이거와 평행이동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런데
y는 x 대칭. 어차피 y는 마이너스 x 이 대칭을 별로 많이 쓰지 않으니까 y는 x 대칭과 평행이동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실은 3번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1번하고 2번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1번이 뭐냐면 1번이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할 때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문자만 따라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형이 있다고 쳐봐. 근데 우리가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그럼 얘가 x 더하기 3, y는 0이지. 왜냐면 이 표현 자체가 도형이니까. 그치? 이 표현 자체가 도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y는 x에 대칭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떤 실수를 뭐하냐면은 이거 전체하고 이거 전체를 바꿔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문자만 따라간다 그랬지. 이 말이 뭐냐면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x하고 y만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같이 설명하고 싶으니까 자, 처음에 x, y는 0이 있는데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대칭이동하고 y축 대칭 있잖아. 얘는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볼게. y는 x의 대칭을 먼저 해요. 그럼 x랑 y의 위치를 바꿀 거 아니야, 얘가. 그치?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대칭이동도 문자만 따라가지만 평행이동도 문자만 따라가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게 x처럼 느껴지니까 이거를 y 플러스 3으로 바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문자만 따라가는 거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문자만 따라가는 거야. 문자만. 그러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f, y, x 플러스 3은 0이 되죠. 1번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y는 x 대칭과 평행이동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형대수라고 하는 걸 배워요. 대학교에 가면.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봐봐. 근데 이제 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를 얘들아 원래는 여러분들 공통수학원에서 행렬 배웠잖아요. 행렬. 이거랑 이 도형의 이동이랑 행렬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뺀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대학교 때 다시 배울 거야. 만약에 이공계 전공을 하시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실은. 근데 지금 이제 근데 뭐 여러분들 하실 때는 뭐 이것까지는 안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 근데 y는 x 대칭이랑 평행이동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게 봐봐. 이쪽은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했죠. 그지? 근데 얘는 이걸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했잖아. 근데 봤더니 두 녀석의 계산 결과가 다르지. 그지? 근데 위에는 뭐가 되어 있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랑 평행이동은 교환법칙 성립한대. 그러면 이쪽 내용이 뭔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2번도 뭐 설명을 했지. 대칭이동은 문자만 위치 교환한다. 그지? 이 상태에서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잖아. 어? 그러면 이거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뭐만 바꾸는 거야? 문자만 바꾸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요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또 해보면 되지. fx, y는 0이 있는데, 자, 처음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fx 더하기 3, y는 0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는 이제 y는 x에 대칭했잖아. 이번에는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y축 대칭은 너무 시시하니까 x축 대칭을 해볼게요. 아니지. y축 대칭. 근데 지금 보시면 대칭이동은 문자만 따라가거나 문자만 위치 교환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식이 f 마이너스 x 그렇지 플러스 3 y는 0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 소야? 1, 2번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지금? 니네가 실은 이거 1, 2번만 외우면 되거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덤으로 해주는 거야 내가. 덤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자 fx, y는 0이 있는데 이번에는 y축 대칭을 먼저 할 거야. y축 대칭을 먼저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f 마이너스 x y는 0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편이동하면 문자만 따라가니까 여기에다가 x 플러스 3을 뭐야 이게 왜 달라져? 안 돼! 문자만 따라간다. 이거 두 개 똑같이 담아야 되는데. 잠깐만. 요 위에 있는 내용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본다고 할게요. 오케이? 일단 이거 두 개만. 알았어? 이건 씨. 이쪽은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오케이?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이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야. 이건 지워. 이것만. 그러면 축 대칭도 다 안 되나 보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거는 대칭이동과 평행이동.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은 교환법칙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자. 이게 오케이?
이상하다. 그럼 내가 저번에 해본 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근데 핵심은 1, 2번이야. 이제 여기는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자, 근데 제가 처음에 할 때도 이거 뭐 설명했죠? 저걸 할 때, 그지? 저 뭐야, 바이블로 할 때도. 적게요. 이 도형이 다 나와야 되나? 해봅시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첫 번째 fx, y는 0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럼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처음에 뭐부터 할까요? 응? 얘가 이 모양이 되려면 처음에 f x, y는 0이니까 x를 줄 때 지금 뭐를 시킬까?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얘가 f y 플러스 1, x는 0이 된다면 여기서 일로 올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문자만 따라가잖아.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저거 대칭이 X축 대칭이 아니잖아요. 아, 그치. x축 대칭이 아니라 뭐야? y는 x의 대칭이지. 그죠? 그럼 얘를 y는 x의 대칭을 시켜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왜냐면 y는 x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치? 노란색이 보기에 있나요? 있죠. 3번이죠. 임리 답 3번이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이거 바이블로 했을 때 더 바이블에 문제 엄청 많지 않았었어, 이거에 대한 문제? 그죠? 바이블에서 바이블에 이게 없었네. 니네 바이블 할 때 이거 안 배웠어요. 이거 없네, 지금 보니까. 필수 예제가 없어. 그치. 그래서 내가 바이블을 하면서, 이거 세날 때 다시 부정해서 하는 게, 니네 지금 이거 처음 배우지? 저번에 어디서 했지 않아요? 어디서 했냐, 이거? 바이블에 없는데? 알티센에 있는 걸 내가 풀어줬나 보다. RPM이나, 그지? 그죠?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럼 이거 말고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도 fx, y는 0이 있고 얘가 저거가 되려면은 첫 번째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편이동하면 x 플러스 1, y가 될 거지. 그 다음에 저기는 저 모양이 나오려면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f y 플러스 1, x는 0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란색이 답이었잖아. 기억해. 다시 해보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 그려지지. 여기가 2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 도형을 y는 x에 대칭시켜. 이 하얀색은 그럼 또 이렇게 딱 그었잖아, 이제. 그 하얀색은 y는 x에 대칭시켜도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지. 둘 다 적으세요. 그죠? 아, 그렇지. 뭐 확실히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교환법칙을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지? 여기서는 x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y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림은 똑같이 나오잖아, 그지? 자, 이제 얘를 만들어 볼게요. 아,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실래? 455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456, 457을 같이 할게요. 456. 아, 내가 니네 셀으로 해준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맞아. 이 유형이 없다고 내가 이거 셀으로 한번 해준 것 같다. 자,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는 딱 이 정도 될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자, fx, 자, 함수 f하고 이제 도형이 함수 f랑 g가 있어요. 이제 처음 상태인데, 이거랑 같은 도형을 찾으래. 이 녀석, 뭐야. 뭐지? 그러면, F가 이거고 G가 이건데, G를 F로 만들어 보라는 건데, 지금,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다음 중 이 도형과 같은 도형을 나타내는 건데, 보기를 봤더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얘가 되겠냐, 그거지. 그지? gx, y를 어떻게 하면 fx, y는 0이 되는가를 찾아보라는 거죠. 이제 1번부터 해보면 1번은 어떻게 된 거예요? 1번은 얘가 이걸로 된 거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x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죠? 근데 단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얘가 이 모양 되려면 얘를 이렇게 만들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올 때 x축 대칭시키는 거고, 여기서 일로 올 때는 뭐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표현해보시거든요. 그치? 마이너스 y에다가 빼기 1을 했기 때문에, 아니구나. 플러스 1을 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표현해보시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얘를 x축으로 대칭이동시켜.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죠? x축 대칭 시켰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간 거 맞죠?
오 뭐야 답이 1번이야 이거? 답이 1번이네. 오케이? 운이 좋았어요. 그렇죠? 안 그럼 하나씩 다 해볼 뻔했는데. 이해합니까? 아 이것도 보여주고 싶긴 한데 너무 루즈할 것 같아서 그렇지? 오케이? 자, 457번 보자.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fx가 이러한데 이거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 그림을 좀 키우고 자 보기는 3개군요. 자 문제가 뭐예요? 그림 1과 같을 때 그림 2처럼 나타내는 도형을 찾으래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냐 그걸 찾는 거죠. 그지?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억부터 해보면 기억을 해보면 자 f x, y는 0이 있는데 자 얘가 이거가 되고 싶어 얘들아.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처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편이동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를 x축 대칭시키면 x축 대칭시키면 문자만 따라가는 거니까 그지? 문자만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이거 그림을 그려보자. 근데 이 그림을 다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편이동하면 자 얘가 이 점이 이쪽으로 오고 이 점은 이쪽으로 오고 이 점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지. 그지? 그 다음에 x축으로 대칭시키래요. 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하얀 녀석을 x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노란색처럼 그려지겠죠? 그지? 근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다르네요. 그지? 노란색이랑 기억은 안 돼요. 자, 니은 해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내가 f x, y는 0이 있는데 얘를 이걸로 만들 거야. 그럼 처음 어떻게 할 겁니까?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편이동시키면 f x 빼기 1, y는 0이 될 거고 이게 지금은 마이너스 y니까 얘를 뭐예요? 얘를 그치 x축 대칭시킬게요.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또 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편이동시키면 얘가 일로 오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일로 오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얘가 일로 오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 하얀색처럼 그려졌어. 그지? 그게 이거지? 근데 이제 얘를 x축 대칭시키래.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거거든요. 어머, 노란색이랑 얘랑 똑같네요. 그지? 그럼 미음은 되는 거야. 뒤로 떼볼게요. fx, y는 0이 있는데 그지? 아이 뭐야 1 빼기 x네? 허허 참. 그럼 처음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y축 대칭시킬까요? 아니 y축 대칭시킬까요? y축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x, y는 0이 되고 그지? 자 이거 x축으로 어떻게 평행이동 시키는지 모르겠어.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해보면 그지?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은 저게 되네요. f 1 빼기 x, y는 0이다. 해보자.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시켜. 자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편이동하면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 밑에 거랑 비교해보면 오이씨 뭐야 똑같네. 그래서 니은 디귿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뒤를 볼게요. 자 점대칭. 얘들아 점대칭은 중점 조건 하나로 푸는 거지. 점대칭은 중점 조건 하나로 푸는 것인데 일단 쉬운 문제부터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물어봤어.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1,4고 여기 있는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시키면 이걸 P라고 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뭐야?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원의 중심이 이거 좀 바꿔보면 x 빼기 3의 제곱 y의 제곱은 1이죠. 이거 바꾸면 그치? 여기서 얘가 지금 3,0이에요. 얘가 C1 얘를 C2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C2의 좌표만 구하면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점대칭은 중점 조건으로만 하는 거예요. 중점 조건. 보시면 이제 얘를 A, B로 잡고, 그지? 자, 2분의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B 더하기 0이 4니까, A는 마이너스 5고, B는 8이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 대칭이동 시켜도 원의 반지름을 안 바뀌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5,8만 찾으면 2번이네요. 그죠? 자, 361번. 어우, 좋아. 자, y는 x제곱 빼기 ax를 2,1의 대칭이동한 포물선이래. 그러면 얘도 봐봐. 여기 이렇게 2,1이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원의 중심일 수도 있고 2차 함수 포물선의 꼭지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얘를 2,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포물선과 이 녀석이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면 이쪽이 있는 거가 y는 처음에 있던 거가 처음에 있던 라인을 먼저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시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4분의 a제곱 빼기 4분의 a제곱인가요? 그죠? 그러면 y는 x 빼기 2분의 a의 제곱 빼기 4분의 a 제곱 되고 이 그림에서 이 좌표가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되겠죠. 아씨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 PQ라고 할까요? PQ라고 할게요. 아우 야씨.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1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1에 2분의 a 플러스 p가 2인 거죠. 그럼 우리가 p를 a하고 이 숫자를 엮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가 되고 p는
4 빼기 2분의 a죠. 와씨 4 빼기 2분의 2. 아 이거 왠지 골로 가는 것 같은데 얘들아. 아씨 어쩔 수 없지. 자 q하고 빼기 4분의 a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분의 1 한 게 1이니까 양변에 1 곱하면 이게 2가 되고요. q는 4분의 a 제곱 플러스 2네. 4분의 a 제곱 플러스 2. 어우 대박이네. 잠깐만요. 야, 이 계산이 복잡하게 되는데? 좋아, 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포물선은 y는 x 빼기 4. 아, 너무 복잡하네. 이건데 이 녀석이랑 얘가 만나야 되잖아 또. 그죠? 그러면 이거를 또 2x로 잡고 와씨.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왠지 골로 같다는 생각이 드네.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지? 지금 계산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우직하게 해볼까? 아 근데 봐봐. 이 녀석의 두 근이 원점에 대해서 자, 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라면 그지? 그죠? 그러면 두 근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정리한 녀석의 두 근의 합이 빵인 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그지? 지금 풀이에서는 다르게 풀었어요. 이거랑 전혀 다르게 풀었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x제곱 자 얘를 x 더하기 2분의 a 빼기 4로 이렇게 보시면 2분의 a 빼기 4 그 다음에 2분의 a 빼기 4의 제곱 이거 지금 정리한 거죠. 그지? 계산 틀린 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거 x 붙여주세요. 어디요? 아 x를 붙여야 된다고? 그죠? 요거 x 2분의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이거 4분의 a 제곱 플러스인데 얘 일로 넘어오면은 빼기 2x는 여기지. 그리고 정리하시면 x제곱 a 빼기 8 x인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2x가 있지. 그치? 이거랑 엮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1 거고. 근데 뒤에를 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두 번의 합으로 풀 거니까. 그치? 그럼 는 0이니까 a가 10일 것 같은데 복이 없네요. 어디서 계산 틀린 건데?
계산 틀린 데가 계산 틀린 데 없는 것 같은데. 답은 6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 2x면은 답이 나오잖아. 얘들아, 꼭지점이 이 녀석의 꼭지점이 이거인 거 맞지? 그죠? 이거 빵 되는 거니까 맞는데? 아씨 어디 틀린 거야? 틀린 게 맞아. 그럼 일단 풀이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되나? 좋아.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복잡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자. 여기 있는 이 점을 그냥 x,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고 우리의 관심은 이쪽이야, 그지?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두 개에서 식을 엮으면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이 2고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 1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긴 한데 이 식을 모르잖아. 우리가 무언가 대입할 건덕지가 있는 식은 이쪽 식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얘를 대입할 수 있게끔 x는 4 빼기 x 프라임이지, 이 식이가. 왜냐면 x, y는 여기에 대입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y는 2 빼기 y 프라임이거든요. 얘네 둘을 어디에? 여기에 대입해요. y는 x제곱 빼기 ax에 대입해요. 그러면 이 식이 y는 자 x 자리에 이거니까 4 빼기 x 프라임의 제곱 빼기 a의 y에도 집어넣어야지, 그지? y에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2 빼기 y 프라임, 그 다음에 x에는 4 빼기 x 프라임의 제곱 빼기 a의 4 빼기 x 프라임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위에다 쓸까? 2 빼기 y 프라임은 4 빼기 x 프라임. 이걸로 하니까 짜증나네. 그냥 AP로 할까? 그죠? AP로 하지. AP로 해야지. A 다시 프라임 쓰니까 귀찮아. A, P. 저기 또 A가 있네. 그럼 PQ로 할게요. PQ. 상관없잖아. 2분의, 이게 지금 중점이니까 2분의 X 더하기 P가 2고 2분의 Y 플러스 Q가 1인데 우리는 X, Y에 대해서 대입을 해야, 정리를 해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X랑 Y를 PQ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y는 x제곱 빼기 ax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y가 2 빼기 q고
x는 4 빼기 p의 제곱이고 a의 4 빼기 p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p하고 q를 그냥 x, y로 보는 거야. 얘는 p, q가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곡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살짝 x, y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쌤, 네. 방금 그 바로 예식 있잖아요. 그 A 분모가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렇지. 고마워요. 그런 거 그죠? A의 부호가 마이너스. 이제 선생님 P를 살짝 X로 바꿀게. 어차피 P, Q는 이 곡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 두 개 위치 바꿔도 되고 빼기 A의 4 빼기 X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지? 지금 여기는 얘가 우리가 관심이 있던 이쪽 곡선이지. 근데 얘하고 뭐가 y는 2x가 만날 때 그럼 이걸 정렬해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빼기 16 더하기 4a 빼기 ax 플러스 2 빼기 2x는 0이지. 그럼 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얘하고 얘 더하면 6이고 6 빼기 ax 나머지는 4a 빼기 14는 0인데 그지?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두 근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어서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이 a분의 아니 그럼 두 근의 합은 a 빼기 6인데 이게 빵이니까 6이네요. 그지? 그럼 아까 한 것도 틀린 건 아닌데 뭐 하다가 그냥 부호가 틀렸어. 부호가 이해합니까? 요 풀이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우리는 뭐 정직하게 얘 꼭지점 구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꼭지점 대신 x, y 하고 임의의 점을 잡은 거지. 계산이 복잡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이거에서 시간 많이 잡았네. 자, 일단 기본 문제부터 460. 여기는 두 점이, 자, 얘들아. 선대칭은, 자, 직선에 대한 대칭이 동은 선대칭이죠. 선대칭은 두 개로 푸는 거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의 수직이 등분성 그 성질을 살려서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는 점 두 개가 있는데 이 점 두 개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요. 그러면 직선 이렇게 그읍시다. 직선 이렇게 있고 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A라고 할게요. A를 2, 마이너스 3 B를 마이너스 4,5라고 할게요. 근데 이 점 두 개가 여기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첫 번째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데 이 녀석의 중점, 그지? 자, 지금 첫 번째가 지금 중점 조건입니다. 중점 조건은 뭐냐면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죠. 그죠? 중점이 직선 위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식을 하나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중점은 마이너스 1,1인가요? 그지? 그럼 중점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이 직선에 이걸 대입해야죠. 그러면 이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해서 식 한 개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자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개 쓴다 그랬잖아. 이제 두 번째 수직 조건은 뭐냐면 그림 보시면 AB의 기울기와 얘가 수직일 거기 때문에 그지? 한분 AB의 기울기와 직선의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고 마이너스 3에서 5를 빼고 이게 A죠. 이게 6분의 마이너스 8이고 그러므로 A는 8분의 6해서 4분의 3이 되죠. A가 4분의 3이니까 B는 A 더하기 2여서 4분의 7이죠. 얘네들이 더하시면 4분의 10이고 답이 2분의 5인가 봐요. 오케이? 잠시만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67번이에요) 자, 요 직선이 있는데 뭐야 이거? 자, 자, 얘들아 y는 빵이라고 하는 직선은 x축이죠. 그지? x축을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과 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어요. 근데 y는 양수라고, 자, 양수라 하였으니까, 와, 대박, 재밌겠는데? 양수라 하였으니까 대충 얼추 이렇게 잡아요. 원점 지나고, 얘가 y는 mx입니다. 근데 y는 0은 이거예요. 자, 이 y는 0을, 와, 대박.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요. 그러면 그림을 딱 보시고서 얘를, 자, 오씨 어지럽네.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는 x축을 이 연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아니죠. 여기는 연두색을 y축으로 보시고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축하고 보입니까? 그지? 아씨 어렵다 이거. 그런데 여기 직선이 있어요. 오씨 가만 있어.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러면 네. 어디 가세요? 그러게요.
여기서 요 직선 파란색을 직선 A라고 할게요. 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럼 이 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이 직선은 X절편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네요. 그럼 얼추 뭐 이런 식으로 얼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지나갑니다. 얘가 5x 빼기 12y 플러스 8은 0이야. 근데 이거의 교점이 P라 그랬어요. 근데 원점과 이 P의 거리가 최소래요. 이 거리가 최소래요. 그럼 얘들아 이거 수직이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C는 제가 지금 여기 X절편이 대충 마이너스 5분의 8이고 Y절편이 대충 마이너스 이거가 돼서 그냥 그린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와, 씨, 대박. 그러면 요 그림에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수직이니까 파란색의 기울기가 이 녀석의 기울기가 자 여기다가 12x 빼기 5y 하면은 그지? 이거 수직이지? 그죠? 이 녀석의 기울기는 잠깐만. 근데 얘는 여기는 얘는 원점을 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선 L의 기울기는 5분의 10이네요. 그죠? 5분의 10. 직선 L도 구했어요. 요 파란색이 L이에요. 그런데 야, 근데 이게 왜 5분의 12가 말이 안 되잖아. 이 기울기 음수인데? 그렇잖아. 뭐야? 내가 뭐 그림을 잘못 그린 거다, 그지? 빨간색 그래프가 Y절편이 음수인데 지금 아, 그러네. Y절편, X절편, Y절편 둘 다 음수잖아요. 맞네. 그럼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죠. 아, 맞네. 내가 직선 잘못 그렸어요. 그럼 연두색이 이렇게 갈 거고, 하얀색.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아, 빨간색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얼추. 그죠? 이렇게 그려줘야 가만있어 봐. 네. 조금 더 리얼하게. 수직이니까. 이렇게 수직이 돼야지. 그죠? 그러면 이 파란색 선도 잘못된 거 아니야? 아, 대박. 파란색까지 맞죠? 파란 색깔은 맞아요? 그냥 저 초록색 그래프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아, 이거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데. 5분의, 근데 이거 아닌데? 아마. 와,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 전까지로 숙제를 할게요. 466번까지. 6번까지 숙제. 이거 제가 좀 생각한 다음에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줄게.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야 이거 좀 한번 니네도 집에 가서 생각해봐.